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어제 오전까지 엿새째 내린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2,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비는 오늘 오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수위는 다소 내려갔지만 잠수교 통행이 엿새째 통제됐습니다.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도 여전히 통제된 가운데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이 전세의 월세화를 막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까지 낮추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연 뒤 새로운 임대계약 체결 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도 휴진에 참여해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어제 한강대교에 2011년 이후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었죠. 어제 오후 한강 잠수교 수위는 11.53m까지 치솟았는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미 기자, 현재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표지판이 조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수위가 최대 11.53m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9.8m로 2m가량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훨씬 높은 수위라 양방향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오늘로 잠수교 통행이 엿새째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어제는 최고 8.73m 수위를 기록했고 현재는 7.1m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제부터 주요 댐들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부쩍 높아진 건데 특히 어제 팔당댐은 초당 12,000톤에서 18,000톤의 물을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다면서요? 네, 어제는 다행히 비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호우 경보가 나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는 100에서 20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 남단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통행이 통제돼 출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죠. 네, 오늘도 주요 간선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현재 교통 통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지역에 큰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지금 한강 수위는 조금은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강변북로 부분은 어제 새벽부터 통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지금도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양방향을 지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이남 올림픽대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양방향 모두 통제됐고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도 드나들 수 없는데요. 그 바로 옆 노들로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을 지날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통행은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를 기해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서울 서북부 증산교 지하차도도 밤사이 통제가 풀려 소통이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이 시작되면서 아직 통제된 구간을 우회하는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라 퇴근길에는 다시 도로 곳곳이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하시기 전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대교 인근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는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다시 묶으려고 들어갔다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댐의 수문도 열렸고 물살도 거센 상황에서 누가 무리한 출동을 지시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최영규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악조건인 상황에서도 춘천시가 왜 무리한 지시를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날씨에 목숨 걸고 현장을 간다고 할 때 윗선에서 지시 없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특히 사고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세월호 참사를 조사할 때처럼 사고 시간과 관련 보고 상황을 명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 중 일부는 구조 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다가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출동 지시 논란의 춘천시는 수초섬 고정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인공 수초섬을 그냥 떠내려가게 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인공 수초섬 담당 시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시청 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평소 인공 수초섬의 결박 상황과 사고 당일 지시 내용이 어땠는지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탄강에 이어 북한강까지 범람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펜션과 식당 가릴 것 없이 불어난 물에 잠겼는데 이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1층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나무 윗부분만 겨우 물 위로 올라와 있고 옆으로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급격하게 불어난 강물로 이렇게 펜션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로 북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인근 시설물이 침수됐습니다. 창고에다가 놔둔 그 도구 같은 것이 떠내려갔고요. 의암댐이라는 댐이 있어요. 만땅이 된 상태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과다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산면사무소 관계자는 폭우와 의암댐 방류 등이 합쳐져 침수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고 가전제품들이 지늘게 뒤덮여 있습니다. 가평의 안전유원지 인근에서도 하천이 범람하며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 안에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전기 제품이랑 뭐 다 넘어지고 아유 이렇게 물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유 그냥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점점 늘어나며 복구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임진강 군남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난장판이 된 집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반 이상 잠긴 버스에 다가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구조되기 전까지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은 30분 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물살을 뚫고 고립된 마을로 들어가려던 한 승용차는 옴짝달싹 못하더니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하루 전만 해도 차가 다니던 도로는 밤사이 불어난 강물에 통째로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내린 다음 날 임진강 유역 마을의 모습입니다. 임진강 수위가 날이 밝으며 점차 낮아지자 대피했던 1,400여 명의 주민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펜션업주는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온 거죠, 새벽에.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게 상수니까 20년 만에 지금 이게 이제. 한 해 농사를 망친 주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하우스가 우리 지금 여기 차 여기 물이. 그래서 이게 농사꾼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아주 못 써요. 버려야 돼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연천과 파주 지역 주민들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폭우 예보에 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엿새간 7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원도 철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가 다소 잠잠해지며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하천변의 비닐하우스가 앙상 한 뼈대만 남긴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 식당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허리춤까지 빗물이 찼던 이 마을도 물이 빠지며 수마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가전도구들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주민들은 집안 구석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걷어내고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뭘 어떻게 하고 살아. 이불이 있어, 옷이 있어, 뭐가 있어. 애는 있고 힘들어요. 폭우가 마을을 휩쓸었다는 소식에 인근 군부대 장병들도 대민 지원을 나와 복구 작업을 도웁니다. 한 주민은 집 뒤편 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뚝방이 이 집 있는 쪽으로가 더 얕고 저쪽 그 농 있는 쪽 반대쪽 뚝이 더 높은 거예요. 철원 지역의 날씨는 오후 들어 차츰겠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잦아들 줄 모르는 폭우에 이재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수 위기를 맞은 임진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군남댐을 찾아 강 하류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 대피소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한때 역대 최고치인 수위 40m를 기록한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찾았습니다.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은 집중호우와 북한 환광댐 방류로 2년 만에 수문 13개를 모두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진강 하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위 조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북측에서 이제 관광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시 시설의 상황을 살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뭐 그래도 불편하시죠? 아유, 그럼요. 집보다야 불편한데. 이재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전부 현농사꾼이거든. 전부 이상농사인데 웬만하면 빨리 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을 만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정오쯤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 휴진을 강행합니다. 전공의의 70%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전국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중환자실, 분만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업무를 중단합니다. 전공의는 외래 진료에 앞서 환자를 사전 진료하거나 수술실에서 집도 의사를 돕는 핵심 인력으로 이번 휴진에는 전공의 16,000여 명 중 70% 정도가 참여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의사 1,500명 중 전공의가 약 500여 명인데 이 중 대다수가 휴진에 참여하고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등도 원내 500여 명의 전공의 중 상당수가 휴진합니다. 보건부 차관과 전공의 협의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한 차례 협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고 어제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집단 휴진 재고를 부탁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이란 증원폭을 정하고 이를 통보한 데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협의체는 만들지만 의대 증원 4,000명 이거는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가 아니죠. 그거는 통보,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오늘 하루 휴진으로 우려할 만한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공의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연쇄 휴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이 창문과 환기 시설이 없는 지하 공간에서 식사까지 함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교회 교직자 부인이 처음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가족과 직장 동료 등 감염자는 총 10명입니다.
창문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 공간에서 신도 한 명이 가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은 것이 감염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창문 및 환기시설이 없었고 특별히 예배 후에 신도 등이 같이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확진자는 양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인 것으로 확인돼 교내 감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 55명과 교직원 3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중 교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전날까지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이슬람 종교 행사와 관련해 참석자 341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합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의 부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로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따른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 공개되고 있습니다. 웨딩 촬영 중이었던 신부, 태어난 지 나흘 된 아기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사고가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웨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케로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고 모두 혼비백산, 달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세블라니 씨가 레바논에서 웨딩 촬영을 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세블라니는 이번 일을 계기로 레바논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에 사는 한 부부는 폭발이 일어나기 나흘 전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폭발에 부모의 필사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Explode everything in the house and blood everywhere. Look at me. I tried to protect her, but I couldn't do more than this. 이번 폭발 참사의 원인이 대규모 질산 암모늄 이동 권고를 정부가 무시해 발생한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 is not working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s obvious. 이런 가운데 한 할머니가 폭발로 난장판이 된 집 한가운데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이 올라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할머니의 손녀딸은 절망 속에서 희망과 평화를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어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되면서 통행이 통제돼 출퇴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죠. 오늘도 오후부터 비가 예보돼 있어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서울 시내 교통 통제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강대교 북단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지역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한강 수위는 조금 낮아진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강변북로 구간은 어제 새벽부터 지날 수 없었는데요. 아직 강변북로 마포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양방향을 지날 수 없습니다. 현재 흙탕물이 빠진 도로 위 청소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출근 시간 내 통제 해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강 이남 올림픽대로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양방향 모두 통제됐고 여의 상하류 나들목과 개화 육관문도 드나들 수 없는데요. 그 바로 옆 노들로도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을 지날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으로 향하는 통행은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도 조금 전인 오전 6시를 기해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서울 서북부 증상교 지하차도도 밤사이 통제가 풀려 소통이 가능합니다. 출근 시간이 시작되면서 아직 통제된 구간을 우회하는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라 퇴근길에는 다시 도로 곳곳이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하시기 전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대교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죠.
브라질의 한 거리에는 자신의 일을 온몸으로 즐기는 경찰관이 화제입니다. 빙그르르 돌아 스텝을 밟는 모습에 보기만 해도 경쾌해지는 이분. 바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입니다. 행인에게 사뿐한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고 리드미컬한 스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도 안내합니다. 현재 브라질은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데요. 자칫 기분도 우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온몸을 바쳐 활력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던 근로자마저 따라 춤추게 하는 이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찰관으로 등극했다네요. 그런가 하면 여기 화려한 동작과 익살스런 표정으로 웃음을 주는 진짜 광대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가 바로 세계 광대 주간이라고 하네요. 화려하고 독특한 의상과 분장, 눈을 뗄 수 없는 묘기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 매해 8월 첫째 주는 이들을 위한 세계 광대 주간인데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 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각 시장이 지역 축제 기간으로 선포해 광대의 역동적인 자선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아쉬움을 달래야 할 텐데요. 머지않아 마음 편히 웃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타인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는 게 자유롭지 않은데요. 야생 멧돼지들도 우리처럼 이동이 제한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꿀꿀! 수풀 속에서 등장한 이 돼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야생 멧돼지, 피그미 호그라고 하는데요. 다 커도 몸 길이 50에서 70cm, 높이는 약 25c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돼지들이 인도에서 격리 조치됐다는데요. 코로나19가 아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현재 돼지를 키우는 모든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다고요. 인도 정부의 보존 노력으로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 피그미 호그. 이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계속해서 비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모레까지 또 전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중부지방에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에서는 많은 곳 30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서는 1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에서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중부 곳곳으로는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호남과 경남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진안에서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충청 남부와 남부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특보구역은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전국에서 비가 올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6도, 전주는 23.9도, 대구 26.4도, 제주는 29.9도로 이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제주에서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28도, 안동 25도, 서울 26도, 청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다음 주까지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역대 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